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시보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시보 영상에서 어떠한 치료법으로도 시보가 안 낫는 분들을 위한 엘리멘탈 식이요법을 소개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는 파우더를 구매해서 드시는 대신에 스스로 조제해서 먹을 수 있는 셀프 조제법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명쾌한 최원장 채널에 결론은 치료받으러 와라, 그 말을 12분 동안 하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서요, 제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일단 제 변명을 해보자면, 그 증상으로 다른 병의원이나 한의원에 한 번도 안 가보셨던 분,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병의원에 의무기록지가 없으신 분은 웬만하면 예약을 잡지 않습니다. 어떤 진료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께는 차라리 이러한저런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찾아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이런저러한 진단이 나오면 그쪽에서 권하는 표준치료법대로 치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연락 주세요라고 데스크에서 안내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병의원과 한의원의 치료로 호전되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명쾌한 최원장을 찾을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파는 영양제를 사서 드셔야 낫습니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저희 한의원에 와서 치료 안 받으면 안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아닌데, 영상만 보시고 저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제가 좀 많이 속상했거든요. 다른 질환은 모르겠는데 시보 환자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떳떳하다고 자부합니다. 왜냐면 명쾌한 최원장을 만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세상 아래 모든 방법을 이미 다 공개했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러저러한 증상에 어떤 약이나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뭘 먹어도 아프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지, 시보에 대한 최신 지견의 모든 자료를 총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유튜브 영상대로 하니까 4년간 안 나왔던 시보가 나았다는 구독자분이 계시네요. 낮에 식사를 하고 나면 밤에 꼭 배가 아파서 밤에 아예 잠을 못 주무셨고, 채소도 익히거나 생이거나 상관없이 거의 먹지 못하셨고요. 공복이 제일 편했는데 계속 굶을 수는 없으니 먹어야 되고, 먹으면 아픔이 계속되는 끔찍한 상태로 4년간 투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했던 대로 거의 다 해보시던 중이었는데, 본인에게 구멍난 부분이 있었으니 에사비와 진저루트, 알로에베라를 추가하고서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처럼 증상이 거의 다 나았다고 하셨어요. 가르쳐 드린 대로 잘 실천하고 효과 보시고서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영상 보고 나을 분들은 나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쾌한 최원장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느낌이 왠지 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추천했던 영양제나 식이요법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꼭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알러지 때문이죠. 추천했던 그 음식이나 영양제에 알러지가 있다면 이론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복용하면 나아야 되는데, 몸에 좋다는 걸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이상하게 나빠집니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셀프 치료를 중단하시고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라면 정말 명쾌한 알러지 치료 말고는 답이 없을 테고요. 자기 한의원에 오라고 12분 동안 광고하네,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엘레멘탈 식이요법을 공개한 지 3개월이 됐는데요. 이 파우더를 드신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올리셨어요. 3일째 복용 중인데 복용 후 바로 탄산음료를 마신 듯 트림이 나오고 상복부에 가스가 많이 찬다고 하셨어요. 맛도 자극적이고 속도 쓰렸다고 하시는데요. 파우더를 드시자 말자 바로 증상이 올라온다면 세균이 죽으면서 나오는 다이오프 반응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일단 소장이 아니라 위장에 번식하는 세균이 만드는 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세균은 강산성인 위산으로 죽여야 하는데 위산 분비가 부족하니 위장에도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위산 제품을 드셔보시길 권했고요. 그래도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그 제품도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엘레멘탈 파우더에 들어있는 문제적인 성분이라고 하면 말토덱스트린, 그리고 GMO 콩이나 GMO 옥수수 성분, 그리고 식품 첨가물 BHT입니다. 말토덱스트린은 증점제입니다. 점도를 높이거나 파우더를 만들 때 쓰는 첨가물인데요. 말토덱스트린은 단순당이 아니고 녹말을 가수분해하는 중간 단계에서 생성되는 당 성분입니다. 이런 것은 분해되고 흡수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보 환자들에게 괜찮은 재료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첨가물을 합성하는데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많이 쓰거든요. GMO 콩이나 GMO 옥수수 많이 들어보셨죠? 식품 첨가물 부틸레이트 하이드록시톨루에는 산화 방지제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안에 썩지 않으려면 꼭 첨가해야 되니까 뺄 수도 없어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해서 GMO를 피한다고 해도 이런 첨가제 성분이 안 그래도 예민하기 이를 데 없는 시보 환자분들에게 잘 맞을까 싶어서 안 그래도 걱정되는 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판 제품을 사서 드시기보다는 엘레멘탈 식이요법의 원리 그대로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의 장점은 자기 몸에 안 맞는 재료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고요. 좀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 재료로 직접 만들 수 있으니 아무래도 훨씬 나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조법을 조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뇨 환자분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은 이 식이요법을 하면 안 됩니다.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파우더를 드시면 바로 혈당이 오를 거고요. 고아미노산 성분의 파우더를 먹으면 단백뇨가 심해지고 심보전의 원인이 될 겁니다. 칸디다증이 있으신 분들 장내 세균에 먹이를 주지 않겠다고 단당류 중심의 엘레멘탈 다이어트를 하시면 단당류를 먹고 사는 칸디다들에게 먹이를 준 셈이 되겠죠. 칸디다가 아주 좋아하겠죠. 그래서 칸디다증과 시보가 겹치는 환자분들은 엘레멘탈 다이어트의 성공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도 시보와 시포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라면 셀프 치료를 할 수 있는 난이도는 아닌 겁니다. 칸디다증 치료 하나만 해도 엄청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세균 과정식에 진균 과정식까지 겹쳐 있다면 셀프 치료로 호전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섣부르게 이것저것 시도하지 마시고 정규 치료를 받으시거나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보 다이어트를 위한 엘레멘탈 식이요법 홈메이드 버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탄수화물 저지방 그리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캐릭터죠. 일단 두 가지 모두 효과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걱정되거나 집안에 당뇨 유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스타일로 선택하시는 게 낫다고 보이고요. 시보로 살이 많이 빠져서 정량을 원하시는 분은 고탄수화물 저지방 스타일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보 외에 다른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있으신 분은 함부로 셀프 치료를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재료를 먼저 소개합니다. 아미노산 소스로는 조마랩스의 블랙라벨 피어폼 21 블렌드를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한다기보다는 시보 학회에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여기는 21종의 유리 아미노산이 최적의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사슬이 없기 때문에 시보 환자분들에게 자극이 적을 겁니다.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증점제 같은 첨가물이 안 들어있고 설탕, 콩, 우유, 이스트, 옥수수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소스로는 단순 당 형태의 글루코스 혹은 프럭투스 제품을 드시면 되는데요. 덱스트로스라고 검색하시면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꿀과 덱스트로스를 번갈아서 먹으라고도 합니다. 투명하게 보이는 맑은 꿀이 흡수하기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흐릿하고 탁해 보이는 꿀은 꽃가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방 소스로는 중쇄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마카다미아 오일이나 간유를 추천합니다. 기름 성분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께는 MCT 오일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MCT 오일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아주 조금씩 천천히 양을 늘려야 됩니다. 다양한 오일을 섞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저탄 고지 스타일도 고탄 저지 스타일도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에 목표를 맞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몸에서 받아들여주는 만큼 최대한 드시되 2000칼로리까지는 양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탄수 고지방 옵션입니다. 조마렉스 아미노산 2테이블스푼, 꿀 2에서 3테이블스푼 혹은 덱스트로스 3.5에서 5테이블스푼, 오일은 3에서 3.5테이블스푼의 비율로 섞습니다. 그램수로는 아미노산 24g, 꿀 34에서 51g 혹은 덱스트로스 35에서 50g, 오일 49g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먹는 분량이고요. 이렇게 하루에 3번을 먹는 겁니다. 고탄수 저지방 옵션으로는 조마랩스 아미노산 2.5테이블스푼, 꿀 5.5테이블스푼 혹은 덱스트로스 2분의 1컵, 오일 1티스푼입니다. 그램으로는 아미노산 28g, 꿀 110g 혹은 덱스트로스 106g, 오일 4.5g입니다. 이렇게 하루 3번 드셔야 합니다. 멀티비타민은 하루에 2번 정도, 그리고 하루에 4분의 1에서 2분의 1 티스푼의 소금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연소금이 더 좋습니다. 원래 엘레멘탈 다이어트에는 파우더에 물이나 얼음을 섞어서 블렌딩을 해서 마셨잖아요. 그렇게 안 먹으면 너무 먹기가 역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렌더로 섞어서 드셔도 되지만 모든 성분을 각각 별도로 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 파우더를 물에 섞어서 마시고 기름을 숟가락으로 3숟갈, 꿀을 2-3숟갈 이렇게 따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음식은 안 먹고 2주일 동안 엘레멘탈 다이어트만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겠지만 물이나 얼음 외에 다른 음료를 섞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주스나 우유에 섞어서 드시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아미노산은 제품을 추천해 드렸는데 탄수화물이나 지방 소스는 몸의 반응을 보면서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끼는 꿀을 사용하고 다른 한 끼는 포도당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 끼에 각각 2분의 1 용량씩 섞어서 사용하십시오. 꿀은 설탕과 비교했을 때 25% 내지 50% 더 달고 포도당은 설탕보다 25% 덜 답니다. 그러니 꿀보다는 50% 덜 단 셈이겠죠. 이것을 감안해서 혼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견뎌낼 수 있는 오일, 흡수할 수 있는 오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바꿔보시고 불편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오일을 먼저 찾아내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침에는 대구 간유, 점심때는 올리브 오일, 이런 식으로 몸에 맞는 오일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신다면 제가 근육 반응 검사로 몸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컨셉은 잡아 들이대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실험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에 얼마나 드셨는지 메모하시고 그에 따른 몸의 증상도 메모하면서 스스로를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2주간 진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접 엘리멘탈 다이어트 홈메이드 버전을 시도해 보신다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으실 텐데요. 식단을 시도해 보실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증상이나 진행 과정을 자주 연락 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관심도 없는데 계속 영상만 올려놓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에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